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거는 어디까지? 자, 오늘 해야 되는 거를 일단 같이 한번 봐요. 자, 오늘 해야 되는 거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선언적인 함수부터 시작해서 하살표 함수까지 이렇게 종류가 많네요. 자, 그러면은 함수 종류. 선언적인 함수가 어떤 애냐면은 이런 거. 자, 스크립트에다가 함수를 선언하죠. 펑션, 자, 함수명, 가로, 블록. 자, 이렇게 해서 호출할 때는 어떻게 호출하냐면요. 함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자, 함수명, 가로, 세미콜론. 초급 학생들이 지난 수업 시간에 메서드에 대해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이게 더 쉬워요. 함수 이름이랑 함수를 호출하는 선언한 거랑 호출하는 거. 그래서 이제 VS 코드를 한번 열어볼까요? VS 코드 한번 열어보시죠. VS 코드 여는데 시간 걸려. 새 문서 하나 열고요. 문서를 새로 하나 열고. 자동 완성이. 선언적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스크립트라고 선언해 주세요. 지난 수업 시간에 스크립트를 자, 헤드와 닫는 헤드에도 선언할 수 있다고 배웠죠? 선언을 해놓고요. 펑션 F1 가로 블록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펑션을 하나 만들어, 펑션을. 자, 그리고 얘를 콘솔에다가 출력하겠습니다. 10이라고 출력하지 뭐. 자, 여러분 이렇게 선언만 했어요. 그러면 호출을 해야 되겠죠? 호출을 바디에서 한번 해볼게요. 바디에서 역시 스크립트라고 선언돼 있어야 돼요. 자, F1 가로 세미콜론. 자, 이렇게 하시면 시작을 하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10이 출력이 되겠죠? 확인해 줍니다. 콘솔 창에 출력했어요. 그러니까 선언해놓고 나서 호출하는 방법. 자, 콘솔 창에 출력했기 때문에 개발자 모드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확인 다 하셨을까요? 이게 선언적 함수입니다. 선언해놓고 부르는 거.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실행을 하니까 웹브라고 저가 켜졌고 F12번으로 확인할게요. 자, 여기서 F12번을 눌러가지고 확인하니까 10이 출력됐죠. 자, 새로 고침할게요. 자, 10이 출력된 거 보이시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자, 이게 선언적 함수입니다. 자, 두 번째 로컬 함수라는 게 있어요. 로컬 함수 보겠습니다. 자바하고는 좀 다르게 자바는요 메서드 안에 메서드 선언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바 같은 경우 이게 안 됩니다. 내가 void abc라고 블록을 하나 만들었죠. 여기 안에다가 void def라고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메서드 안에 메서드 선언 문장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바는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펑션 안에 펑션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게요. 여기다가 자 펑션 F2 가로 블록 이게 로컬 함수입니다. 콘솔 창에다가 역시 뭐 아무거나 출력할게요. 10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자 여기서 그 F2라는 함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F2라는 함수가 함수 안에 선언되어 있죠. 이 함수를 여기서 호출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자 실행을 하시면요. 자 실행을 하시면은 오류가 나요. F2는 선언된 적이 없다. 그죠? 자 이게 로컬 함수입니다. 로컬 함수는요. 이 펑션 내에서만 그 호출할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는 호출이 안 돼요. 예? 이해하셨을까요? 예, 그래서 F2라는 함수를 부르면 오류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는 어디서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불러야지 뭐. 여기서 호출해야 됩니다. 실행했을 때 10이 나오는지 확인해 줍니다. 자, 로컬 함수의 특징. 자, 그래서 실행을 하니까 10이 출력이 안 돼요. 이제 이유는 뭐예요? 아니, F1 함수는 호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F1 함수를 호출해야 여기 안에 있는 걸 실행하겠죠. 이해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선언적 함수의 어떤 특징이라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잘 봐요. 내가 이거를
얘를 그러니까 이제 질문 안 하셔서 제가 또 그냥 진행을 했는데 왜 굳이 이 함수를 헤드에다 선언하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선언하면 안 돼? 여기다가 바디에다가 선언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죠? 선언 문장이 밑에 있죠. 이건 위에 있고 말이죠. 됐나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답이 10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개발자니까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하면 실행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분명히 이거 오류 나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오류 나야 되는데 오류 안 나고 10이라고 정상 출력되지 않습니까? 그죠? 확인하셨어요? 이게 오류가 안 나. 그러니까 10이라고 출력이 돼. 자, 선언적인 함수는요. 위치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 밑에 있는 것도 끌어당겨가지고 실행이 돼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호이스팅이라 하거든요. 이거를 끌어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이스팅 제가 이거 뭐 개념 정리를 해놨는데 호이스팅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정리를 나중에 일단 해드릴게요. 호이스팅이라고 검색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호이스트라는 단어가 끌어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딱 호이스팅이 되는 거죠. 호이스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선언적인 함수는 그게 됩니다. 일단 넘어가도 되겠죠? 자, 내부 함수도 설명을 했고요. 자, 함수 종류 세 번째 거 볼까요? 익명 함수라고 있네. 익명 함수. 자, 익명 함수를 보십시다.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뭘 선언할 거냐면 let a는 10 정수값, let b는 쌍따옴표의 abc. 여러분 저기 뭐지 자바스크립트에서 웹다운표와 쌍따옴표 구분이 없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문자열인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은 여기다가 let c는 펑션 가로 블록 이 함수가 값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함수 선언 문장이죠. 근데 함수명이 없죠. 함수명이 없잖아요. 이거를 익명함수라고 그래요. 익명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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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콘솔에다가 로그 뭐 10을 출력한다고 보고 자, 얘를 변수 A에다가 할당하는 로직을 작성을 했고요. 자, 얘를 만약에 여기서 히어에서 어떻게 호출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러니까 콘솔 창에다가 A를 출력하면 A가 무엇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해볼게. 이거 그대로 출력이 되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10이 출력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10 출력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10이 출력이 돼요. 자, 이게 지금 익명함수라는 거예요. 익명함수. 자, 이해하셨을까요? 자, 근데 익명함수는 있죠. 변수에 할당했기 때문에 이 변수는요, 위치가 바뀌면 호이스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변수니까. 예? 이해하셨을까요? 이거 오류나요? 이해하셨어요? 선언적인 함수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호이스팅 됩니다. 얘는 호이스팅 안 돼요. 오류나요? 그 다음 계속해서 할게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은 펑션 f1 가로 블록 하나 했고 자, 여기다가 펑션 f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자. f1을 호출할 건데 여기다가 10을 준다든지 f1을 호출할 때 쌍따옴표 abc를 준다던가 이걸 뭐라 그러죠?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값을 인수라고 하죠. 인수. 자바 수업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맞죠? 인수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10이고 얘는 문자열이네요. 그렇든가 말든가 여기다가 v라고 해서 내가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바 아닙니다. 자바가 아니죠. 네, 그래서 앞에 자료형을 적을 필요가 없고요. 이걸 이제 출력할 건데 콘솔 점으로 오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답은 10이 나오고 그러니까 V를 출력하면 F1을 호출했을 때 10이 나오고요. F1을 호출했을 때 ABC가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펑션 F2 가로 블락 이름은 필요 없어. 익명함수. 이게 익명함수 아닌가요? 익명함수 맞지요? 익명함수를 전달을 했단 말이죠. 이게 값이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출력해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출력을 해보시면은 펑션 가로 블락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펑션 가로 블록을 원하는 게 아니고 10이 출력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걸 드렸어야 했네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거 출력하면은요. 펑션 가로 블럭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펑션 가로 블럭이 나왔어요. 맞죠? 자, 그래서 12 출력되게 하려면은 호출해야 됩니다. 호출. 펑션은 호출하셔야 돼요. 호출하시면은 여기서 10을 던지니까 이곳에 12 출력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익명 함수는 값으로 이용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 이해하셨을까요? 이게 인수로 값으로 전달됐다 이거예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return에다가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ocument.write 찍어볼까? 콘솔창에 찍어도 되고 F1 가로 하니까 답이 뭐가 나와요? 뭐 당연히 10이 나오겠죠. 그죠? 12 출력이 돼요. 그죠? 확인해볼까요? 12 출력이 되네요. 이렇게. 그죠? 콘솔창에 찍은 게 아니라 이제 도큐멘트 문서에 출력했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F2 가로 블락 F2가 아니고 펑션. 자, 펑션 내부 그러니까 무명 함수 이름 없는 함수는 값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return에다가 10이라고 할게요. 자, 이걸 찍으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10이 출력되었으면 좋겠어요. 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익명 함수에 대해서 무명 함수, 익명 함수 뭐 똑같죠? 이름이 없다 이거예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괄호를 붙여야 돼요. 괄호를. 그죠? 그래야 호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답이 10이 나와요. 이해하셨죠? 항상 호출하셔야 돼요. 호출. 넘어가도 괜찮겠나요? 익명함수, 무명함수,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함수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함수 종류. 선언적 함수 보셨고, 로컬 함수 봤고요. 익명 함수 보셨습니다. 자, 선언적인 함수는 호이스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서와 상관없이 호출해서 쓸 수 있다 얘기를 했고요. 즉시 실행 함수라는 거 볼게요. 즉시 실행 함수. 즉시 실행 함수가 뭐냐면은 어, 여기다가 가로를 붙이고 콘솔 도큐멘트 라이트 할까요?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서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자, 이거 자체 소괄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무명 함수죠. 이름 없는 함수네요. 맞죠? 네. 이거를 선언함과 동시에 호출을 하고 싶어요. 선언함과 동시에 호출하고 싶으면 여기다 가로를 붙여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여기다 가로를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소가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즉시 실행 함수예요. 그냥 실행하자마자 뭐 10이 출력돼. 이해하셨어요? 즉시 실행 함수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것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함수를 선언했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봐주시죠. 함수를 선언했죠. 근데 이게 올바른 문장인가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무명 함수는요 값이란 말이지. 값을 이렇게 가만히 냅둘 수 있냐? 이게 올바른 문장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변수에 담거나 뭐 출력하거나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로치기 해가지고 호출하고 싶다? 그럼 가로를 쳐 여기다가. 그럼 즉시 실행 함수가 돼요. 즉시 실행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문법이 두 개인데 문법이 두 개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20이라고 하겠습니다.
소가루를 있잖아. 여기서 닫지 말고 여기서 닫아. 응? 이렇게 하셔도 돼. 전체를 다 소가루로 묶으셔도 됩니다. 어떤 거 하든 상관없어요. 둘 다 뭐 즉시 실행함수다. 이해하셨습니까? 넘어가도 됩니까? 아니 문법이 두 개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쓰든 상관없다고. 넘어가도 됩니까? 네. 아이 그 함수 종류를 하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즉시 실행 함수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제 화살표 함수라는 겁니다. 화살표 함수. 자, 지금부터 화살표 함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화살표 함수. 참 이름이 좀 특이하죠. 자, 일단 어떻게 하냐? let a는 펑션 가로 블락 이거는 무명 함수잖아요. document.write 할까? document.write로 일단 10이라고 출력해. 10. 자, 이거랑 자, 이제 이걸 화살표로 바꾸겠습니다. 화살표 함수는요. 일단 그 무명 함수 있죠. 무명 함수. 그러니까 무명 함수에다가 일단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소스 코드를 줄이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생긴 거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 화살표 함수입니다. 화살표 함수예요. 쟤하고 똑같아요, 얘는. 그냥 화살표가 들어가. 그러니까 펑션이라는 키워드가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내가 소스 코드를 줄여야 되잖아요. 소스 코드를 줄이자고 나온 게 화살표 함수거든. 어로 펑션이라 해 이거를. 화살표 함수. 화살표잖아 이것이. 그지? 그래서 얘는 하필 왜 나왔나? 펑션이라는 거 쓰기 싫어서 나왔어.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된다? 가로 블록. 어쨌든 가로 블락이 함수잖아요. 함수 모습에다가 화살표만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소스 코드를 줄여야 되니까 실행되는 문장이 있잖아. 한 줄이지. 그럼 블록도 생략 가능해. 어때? 확실히 소스 코드가 줄었네. 맞죠? 자, 그러면은 이거 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출해봐요. 호출해 보십시오. 호출하는 건 연대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호출합니까? 10과 20이 나오면 됩니다. 자, 호출해 보겠습니다. 아니 A 가로 세미콜론 B 가로 세미콜론이지요 뭐. 그죠? 이게 함수 호출이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하니까 10, 20이 나왔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문제 낼게. 자, 그러면 일단 몇 개 해볼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십시다. A, B, C 가로. 가로. 응? 자, 일단 이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문장을 봐주십시오. 지금 ABC라는 함수가 있다 없다? 없죠. ABC는 함수인데 여기서 열렸고요. 여기서 닫혔어요. ABC 함수를 선언해 주시고요. 10이 출력되면 됩니다. ABC 함수를 선언하시고 10 출력되면 된다고요. 자, 같이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펑션 가로 블록. 자, 인수가 뭐가 전달됐어요? 인수로 무명함수가 전달됐죠. 이건 아까 예문에 보셨어요. 무명함수를 하는 이유가 하살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여기다 받아와. 내 F라고 할게. 변수 이름을 아무거나 주는 거죠, 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자, 또 뭘 호출하면 되죠? F가루를 호출하면 되겠죠? 얘 이름은 ABC. 자, 됐나요? 펑션 함수 이름은 ABC. 그리고
값으로 무명 함수가 전달됐어요. 제가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줬고요. F라고 했다면 F 가로 세미콜론 해야 함수가 호출되겠죠. 이 블록이 실행돼서 10이 출력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화살표로 바꿔주라 이거를. 화살표로. 화살표 함수로 바꿔봐요. 이거를. 이거 초보자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그죠? 네. 일단 이거 드릴까요? 이해가 안 되나 이게. 내가 설명 이상하게 하나. 아니 화살표 함수로 바꿀 수 있는 게 얘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 녀석. 무명함수. 아까 무명함수 어찌 바꾼다 했어요? 펑션은 필요 없다 했잖아. 그죠? 필요 없습니다. 화살표를 집어넣습니다. 사이에다가. 이거 하이픈 그러니까 이퀄 2개 하면 안 돼요. 1개 하셔야 됩니다. 실행되어야 되는 줄이 한 줄이네. 중괄호 열고 닫고를 없애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요. 이게 문장 한 줄이잖아요. 그죠? 세미콜론은 있으면 안 돼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 뭐 ABC 가로에다가 100 세미콜론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값에다가 세미콜론 붙이니? 안 붙이죠. 그거랑 같은 메커니즘이죠. 이해하셨을까요?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넘어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화살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살표.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일단은 자, 펑션 ABC 가로 블록 무명으로 만들게. 자, 무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화살표로 바꾸면 되죠. 뭐. 자, 이렇게 매개 변수를요 2개 받아올게. 매개 변수 2개 선언하십시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let a는 이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 출력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를 add라고 할게. add 그러면은 여기다가 a, b 이렇게 해가지고 return에다가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네? 이렇게 let 그 다음에 뭐 subtract 또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a-b 이렇게. 당연히 이제 콘솔 창에다가 출력을 하면은 자, 출력하겠습니다. 여기 호출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내가 하고 있다. 여러분이 해야지. 여러분이 호출해보세요. 그래서 아무거나 입력하셔갖고 도셈뺄셈의 결과 나오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를 조금 있다가 화살표 함수로 바꿀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add 가로 세미콜론 만약에 뭐 3이랑 5랑 덧셈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얘는 return형이 있죠? return형이 있네. return. return 되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변수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출력할게요. document.write 출력하면 8이 나오겠죠. 그죠? 뭐 줄바꿈 해가지고 br 뺄셈도 하고. 자, add라는 게 어디로 갔었는지 서브. 자, 이해하셨을까요? 자, 이제 이거를 화살표로 바꾸겠습니다. 한번 바꿔드릴게요. 같이 한번 바꿔보시죠. 자, 일단 무명 함수를 화살표로 바꾸겠습니다. 화살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펑션이 없어요. 펑션 없앱니다. 자, 그리고 return이라는 문장 한 줄이죠. 한 줄일 땐 어떻게 하죠? 블락을 생략할 수 있어요. 자, 블락을 생략할 때 return이라는 것 또한 생략할 수 있습니다. 훨씬 간단해졌죠. 이게 화살표 함수입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뭐 실행하면 잘 나오겠죠. 잘 나왔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이게 화살표 함수입니다. 자, 화살표 함수는 그래서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안 됩니다. 뭐일 때? 한 줄일 때. 아시겠죠? 한 줄일 때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뭘 하나 또 보여드릴 거냐면은 한 개짜리 보여드릴게요. let abc는 가로 화살표의 블록입니다. 자, 여기다가 a라는 변수가 들어와요. 출력하는 문장 작성할게요. document.write a를 출력하십시다. 자, 그럼 일단 한 줄이니까 블록 생략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하나면은 어떻게 생략할 수 있어요? 소가로를. 매개 변수 한 개일 때 소가로 생략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떼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ABC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ABC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이라고 하면 10이 출력되겠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뭐 이래? 자, 여러분 이거 undefined 자,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 왜 떴을까요? 왼쪽 편 봐주세요. 17번 줄 봐주세요. 17번 줄에 ABC 그 함수는 return형이 있다 없다? 리턴 되는 거 없잖아요. 그럼 출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undefined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은 결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자, 지금까지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전으로 가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 선언하는 거 배워줬다 안 배워줬다? 배열. 자바스크립트 배열 선언하는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가 보네요.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니. 자, 그럼 이상하다. 배워줬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수상한 사람들이네. 배워줬잖아요. 참. 자, 일단 그 let A는 이상한데 10, 20, 30을 저장을 했어요. 근데 이 상태로는 저장이 안 되고 대괄호라고 해야 배열이 되죠.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여러분 일단 뭘 띄우냐면 MDN 사이트 갈게요. MDN이라고 검색하십시오. 일단 빨리 안 나오네요. 자, MDN에다가 뭐라고 검색하냐면 array라고 검색해주세요. array MDN 한칸 띄고 array라고 치면 array라는 객체가 나와요. 우리 array 객체도 배워야 되거든요. array가 객체인데 지금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무엇이 있는가 볼게요. 왼쪽 편 봐주세요. 왼쪽 편에 보시면은 메서드라는 거 있죠. 메서드 보고 계신가요? 예, 메서드에 보면 for each라는 게 있어. for each 정말 많이 써. for each라는 걸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습니까? for each 자, 이제 소스 분석할 겁니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보게요. 이거 자, 여러분 지금 있죠. 이제 이 얘기 좀 할게요. 객체라는 개념을 초보자들이 지난 수업 시간에 자바에서 배웠어요. 자, 이제 여기 봐줍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도구 자, 자바입니다. 도구는 new 도구라고 하면은 이게 뭐예요? 객체지요.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도 객체라는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도 여기다가 let 그러니까 앞에다가 자료는 적을 수 없으니까 그냥 let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let과 const 차이도 얘기했고 맞죠? 예. 자, let이라고 해놓고 변수 이름 적고 new 그리고 객체명을 적으면은 이게 객체입니다. 일단은 예? 아직 안 배웠죠?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 수업 시간에 자바 얘기하자면 자바로 얘기할게. 이런 거 배웠죠? 도구점 사운드 이런 거 했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메서드지요. 메서드 맞죠? 그죠? 자바스크립트에도 똑같은 게 있어. 자, 자바스크립트로 해볼게. let array는 new array. 이게 배열이에요. 변수 이름 뭐라고 하지? A라고 할까, 그냥? 자, 근데 이제 방금 보셨다시피 array에 뭐가 있다? for each라는 메서드가 있대. 그러면은 a.for each라고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어. 메서드 호출이 가능해. 이해하셨을까요? 예, 메서드 호출이 돼. 일단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거를 있죠. 이거를 내가 10, 20, 30 이거 하고요. 얘하고 똑같아. 이게 똑같아. 왼쪽에 있는 방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더 편해? 오른쪽에 있는 게 훨씬 편안하지. 아이고 굳이 이거 적고 싶나 이거를. 그죠? 너무 긴데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드는 방식을 리터럴 생성 방식이라 그래요. 그 전문 용어인데 좀 어려우니까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상관없어. 어찌됐건 이건 배열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되네?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맞죠? 메소드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배열 파트에서 배열 따로 배울 건데 나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 보자고. 자, 얘가 누굽니까? 방금 공부하셨던 화살표 함수잖아. 화살표 함수네. 맞죠? 예. 그러면 for each라는 메서드는 누가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만들어져 있어.
어레이라는 애를 이미 만들어놨어. 어레이라는 이 객체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예? 근데 여러분 봐봐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있죠. 여기다가 let A는 you dog 하니까 오류납니다. 근데 let B는 you array라고 하면은 오류가 안 나. 어떤 차이일까요? 얘는 오류나고 얘는 왜 오류 안 날까? 얘 오류난다 일단 조금 있다가. 볼래요? 실행해볼게. 자, 아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른쪽에는 뭐? 오류문이 떴죠? 도구는 정의된 적이 없다. 맞죠? 다시. 자, 여러분. 이거 오류나고 이거 오류 안 한 이유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엔진, 즉 웹 브라우저에 자바스크립트 엔진 내장되어 있거든요. 걔가 이걸 해석해.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웹 브라우저가 알고 있어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하면 얘는 웹 브라우저가 아는 애, 얘는 웹 브라우저가 몰라.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웹 브라우저가 알게 해볼게. 그 없으니까 없다 그러지. 그래서 펑션 도그가루 블락이라고 하면 오류가 안 나 또. 그 너무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 document.write 우리 자바 수업 시간 다 배웠던 거예요. 여기다가 a.name이라고 할 거거든. 그럼 또 오류나. 왜냐면 네임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this.name은 뚱이라고 해야 돼. 좀 많이 어렵죠. 그냥 아웃라인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this.sound는 펑션 가로 블락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document.write 멍멍이라고 할게. 뚱이가 멍멍하겠죠. 멍멍. 그러면 여기서 호출해야 되겠죠. 메서드를 a.sound 그럼 한번 결과 볼게. 뚱이 멍멍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나온지 확인하고 뚱이 멍멍 나왔죠. 자 그럼 다시 여기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객체고요. 객체에다가 점을 찍고 가로가 없으면은 변수 괄호가 있으면 메서드거든요. 얘가 호출이 돼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걸 뭐라 합니까? 방금 함수의 종류를 배웠는데 5개 있었고 이건 누구니? 무명함수잖아. 맞죠? 무명함수지 않습니까? 하여튼 무명함수니 뭐니 함수를 메서드로 호출했단 말이에요. 메서드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방금 지금 내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있잖아.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for each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for each는 어디에 만들어져 있다? array라는 객체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내가 만든 거. 얘는 이미 웹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애. 이해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또 물어볼게. 그러면 이해했고 일단은. 아, 그런데 for each에 이런 걸 넣어놨네.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함수죠. 그죠? 화살표 함수. 그렇죠? 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for는 for가 그 루프문이잖아요. 반복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소의 개수만큼 돌아가요. 그러면 엘리먼트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A가 한 번 들어가. A 출력해. B가 또 들어가. 또 한 번 출력해. C가 들어가. C가 출력돼. 이해하셨을까요? 네. 그게 다예요, 그냥. 엘리먼트라는 변수는 뭐? 아니, 우리가 정하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엘리먼트를 보통 있죠. 엘리먼트라고 길게 적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가 현업에서는 또 EL이라고 적는 사람도 또 많더라고요. 예? 아, 변수 이름이 아무거나 해도 돼. 변수 이름 뭐 아이템이라고 해도 되지 뭐. 그러면 아이템이지 뭐. 이해하셨을까요? 네, 이해하셨네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자, 한번 여시고 이걸 한번 열어봐 주시죠. 열어봐 주시고 자, 여기다가 없애고 let a는 중괄호 열고 닫고 쌍따옴표의 AA 콜론의 배 콤마 쌍따옴표의 BB 콜론의 되가로의 200, 300 이렇게 해놓고요. let b는 되가로의 400, 500, 600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10번을 봐주시죠. 10번 10번 줄을 보니까 처음 등장한 건데 이걸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객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객체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뭐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 또 객체라네. 이게 객체입니다. 자 이게 객체인데 여기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 콜론 값 세미콜론 이름 콜론 값 콤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법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특징이요. 이제 약속이 돼 있는 게 키, 값, 키 콜론의 값, 콤마, 키 콜론의 값, 콤마 이렇게 한 쌍씩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오브젝트라 그래요. 일단은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배열하고 유사하다 해서 array like object라고 불러요. array like 배열, 유사, 객체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객체라고 표현할게요.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document.write A.AA라고 하면은 100이 출력돼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셨나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줄 좀 바꾸어주고 점 말고요. 되가로 연산자라는 것도 있어요. 키 값을 줄 때 쌍따옴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온다? 배열이 나와요. 배열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되가로의 1이라고 하면은 300이 나와요. 자, 다시 이거는 배열이겠죠. 나 배열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0방 1방이죠. 그러니까 1방이라고 해야 300 나온다는 거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점 해도 되고 되가로 연산자를 사용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이해를 하셨군요. 이해 잘한다. 이해를 하셨네요. 자, 계속해서 집중도가 있는지 보십시다. 첫 번째 강아지가 이름이 뚱이. 나이는 10살이에요. 두 번째 강아지 보실래요? 도구이. 얘는 아치야. 그리고 5살. 자, 이제 여기 희어입니다. 출력해줍니다. 첫 번째 강아지 이름하고 두 번째 강아지 이름, 나이 다 출력해줍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